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이수정입니다. 피해자들의 절규가 들리시나요? 먼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 국회 간담회장에서 나온 돌려차기 한번 하시죠 라는 발언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범죄 피해의 고통은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맥락에서도 희화화의 소재가 될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사과한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정작 이 소식을 접한 피해자의 반응은 그러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합니다. 피해자는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토론이 중요한데 그것이 묻히는 게 더 싫습니다. 토론회의 내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라고. 그러니 이 의견은 그 당부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아래 1페이지 내용은 피해자가 겪었던 범죄 사건과 그에 대한 소송 과정상의 그녀의 경험입니다. 굳이 읽어내려갈 필요 없이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추정하여 여기는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요약하자면 1심에서 사실은 경찰에서 중상해로 송치됐다가 재판에서 살인미수로 제명 변경이 되고, 물론 검찰이 공소제기를 살인미수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로 판결이 된 그런 죄명이 여러 번 변경된 사건입니다. 지난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하고 바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는 전면 금지를 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 요구권만 남겨두었습니다. 만약에 22년 일어났던 이 사건이 지금 이 변경된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 가지고 처리가 됐다면 아마도 첫 번째 제명의 변경, 그리고는 두 번째 제명의 변경, 예컨대 성폭력이 추가되는 그런 변경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는 어쩌면 여전히 중상해 사건의 피해자로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70년 제도를 대안 없이 허물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막대한 희생이 따르는 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통과 사흘 뒤에 피해자 권익 강화 TF를 만들어 이제서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살인이 포함되지 않은 7대 약자 범죄라는 것에 대해서 정권 송치를 하겠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먼저 끊어놓고는 새 다리의 설계도는 다음 달에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 이미 강물은 수없이 흘러서 지금 그 강물을 건너야 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수많은 피해자들입니다. 민주당이 대안이라고 했던 것을 뜯어보겠습니다. 1번, 억울하면 언론에 호소하라는 취지의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대안이 아니라 국가소추 제도의 포기 선언입니다. 피해자 개인은 증거를 수집할 강제처분 권한이 없고 가해자와 대등하게 싸울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 비리 대칭성을 메워주는 것이 형사사법의 존재 이유입니다. 언론에 호소하라는 말은 그 비대칭을 다시 피해자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소추의 자본화입니다. 언론의 주목은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습니다. 화제성이 있는 사건, 여론을 동원할 능력이 있는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건만이 조명을 받습니다. 이름 없는 피해자, 장애가 있는 피해자, 기억을 잃은 피해자의 사건은 어둠 속에 남습니다. 형사사법이 여론시장의 원리로 작동한다면 정의가 피해자 또는 그 사건의 구매력과 연동된 함수관계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언론은 진실을 보도할 수는 있어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2번, 7대 범죄는 정권 송치하겠다는 대안은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범죄가 제명에 따라서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제명은 수사의 결과이지 수사의 출발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송치의 대상 여부는 경찰이 붙인 초기 제명으로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돌려차기 사건은 어땠나요? 이 사건의 최초 제명은 중상해였습니다. 살인도 성범죄도 아닌 중상해였습니다. 7대 범죄의 그물망에는 중상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2년도에 이 법을 적용했다면 그물망 바깥에 있었던 범죄인 거죠. 성범죄라는 실체는 송치와 기소와 1심을 모두 지나서 항소심의 보완 수사를 통해서 이제서야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초기 제명을 기준으로 설계된 정권 송치라는 것은 정작 제명이 잘못 붙은 사건, 즉 실체가 은폐되거나 축소된 사건을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가장 구제가 절실한 피해가 가장 먼저 그물망을 빠져나가게 되는 제도입니다. 3번, 경찰서에 변호사를 상주시키고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는 대안은 조력과 수사를 혼동한 것입니다.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의 확대 자체는 훌륭할 일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변호사에게는 압수수색 권한도
감정 의뢰 권한도 계좌 추적 권한도 없습니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피해자의 진술을 조력하고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지 사라진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필요했던 것은 피해자를 위한 법률 조력이 아니라 의료를 다시 감정에 회부하고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었습니다. 국가수사기관의 실체 발견 의무를 사적 조력으로 대체해버리겠다는 이 발상은 결국 이것이 소추의 사사화이고 앞서와 같이 국가소추주의의 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4번 중수청에 전담부서를 두어 보안수사를 하겠다는 대안 역시 자기 모순입니다. 이미 아실 것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논쟁된 적이 있습니다. 애초 이 개혁이라는 것의 명분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였습니다. 그런데 비판이 이어지자 경찰 수사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그 해법으로 다른 수사기관을 신설 확대하겠다라는 것과 진병했습니다. 제도의 과도기라는 말은 정책의 측면에서는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삶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5번 이 모든 대안은 이미 사건화된 범죄 사건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정권 송치라는 것 역시 송치할 사건이 존재해야 작동합니다. 국선 변호사는 절차가 개시된 뒤에야 선임됩니다. 중수청의 보안수사는 송치된 기록을 전제로 합니다. 언론 호사조차 알려질 만한 사건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요컨대 4가지 대안 모두 사건화가 이루어지고 절차가 어느 정도 무르익은 이후에 피해자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잠재적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불안의 이유는 그보다 훨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건이 접수될 건가? 입건될 건가? 수사가 개시될 것인가? 불송치로 조기에 종결은 되지 않을 것인가? 개정법 아래에서 이 관문의 열쇠는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이 사실상 단독으로 쥐게 되었고 그 문 앞에서 밀려난 사건들은 이 어떤 대안의 사정거리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소멸됩니다. 그렇다면 물어야 합니다. 그 관문을 통과시키는 힘, 곧 사건화의 동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국가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의지와 권한으로 그 동력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피해자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소추력에 귀결됩니다. 증거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가?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가? 몇 번을 거절당해도 다시 문을 두드릴 경제적, 심리적 여력이 남아있는가? 사건화 자체가 개인의 소추, 동력에 좌우되는 구조라면 문턱을 이미 넘은 사건만을 보호하는 대안들로는 보호가 가장 절실한 맨 앞에 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 가정내 학대, 장애인 대상 착취처럼 피해자의 고발 역량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범죄자는 수없이 많고 이들의 사건 화율은 너무나 낮고 어둠에 결국은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이 개혁에는 피해자가 없습니다. 이 개혁이라는 것이 모두 기관의 권한 분배 문제에만 접근하고 설계되었을 뿐 피해자의 시간 위에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시간은 기관의 시간과 다르게 흐릅니다. 증거의 시간이 갈수록 소멸하고 기억은 흐려지고 공소시효는 다가오고 피해자의 심리적 자원은 고갈됩니다. 사건이 기관 사이를 한 번 오갈 때마다 피해자는 같은 진술을 처음부터 반복해야 하고 그 반복 자체가 2차 피해입니다. 신뢰가 무너진 피해자에게서 우리는 진술의 철회, 고소의 포기, 그리고 사법 불신의 대물림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피해자의 자리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면 순서와 내용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 실체 발견의 통로로부터 복원해야 합니다. 실체 발견의 통로부터 복원해야 합니다. 9월 국회가 할 일은 페이지의 뒷수습이 아니라 통로의 재건입니다. 최소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공소유지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의 단서가 드러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죄명이 아니라 실체 규명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불송치 불이권 결정에 대한 외부의 실질적 점검 장치 없이는 어떤 사후 대안도 문턱 앞에서 사라지는 사건들을 구해내지 못합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절차의 주체 자리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권리, 기록을 열람 등사할 권리, 불송치 불기소 결정에 실질적으로 불복할 권리, 그리고 보완수사를 신청이 아니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을 움직인 것은 결국 피해자의 집요한 절차적 노력이었습니다. 이 노력이 예외적인 미담이 아니라 제도가 보장하는 권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검찰 통제가 필요하다면 통제는 통제대로 별도의 트랙에서 정면으로 승부하십시오.
피해자의 구제 통로를 인질 삼지 말고 수사권 남용이 문제라면 수사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입법으로 승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개혁의 전공법이고 이 논의라면 언제든 야당도 힘을 보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넷째, 형사사법 개편의 상시평가 기구에 피해자를 앉히십시오. 법사위 소위에서 의원 몇 명이 둘러앉은 테이블에서 설계된 제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자 단체와 현장 조력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끝맺겠습니다. 피해자는 물었습니다. 내 사건의 실체를 밝혀준 그 절차가 사라지면 다음 피해자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말실수는 사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실수는 사과만으로 바로잡히지 않습니다. 그 대가는 입법자가 아니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어느 사건에 아직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느 피해자가 치르게 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정말로 이것이 걱정입니다. 고맙습니다.